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하락하고 이제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술주가 하락하게 된 것은 그 팬데믹 때 기술주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을 벗어나는 것처럼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제 시장에서 차익 매물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경기 과열이냐 아니냐, 뭐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했죠. 연준이 양적 완화와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과열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가 누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자넷 옐런 입에서 나왔어요. 경기 과열이 있으니 다소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다가 시장이 그냥 화들짝 놀라버렸죠. 화들짝 놀라가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니까 자넷 옐런이 말을 바꿉니다. 예견도 권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연준 의원들도 경기 과열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이 7일날 발표가 됐어요. 비농업 부문인데요. 이게 시장치보다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시장이 예상치가 미니멈이 126만 명, 맥스가 200만 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거 26만 명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 뉴스를 보고 하는 말이 제가 제시했던 2조 3천억 달러, 1조 달러 경기 부양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또 고용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금리 인상이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실제로 시카고 선물에서는 이 연방금리에 대해서 벌써 7%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싹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이 지표가 좋았거나 실적이 좋았거나 이거는 연준 의원의 자넷 옐런이 말한 경기 부양이라는 용어는 다 사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고용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1인당 1,400불씩 주고 뭐 계속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9월 달 정도 돼야 뭐 구직이 다시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있는 자가 한두 달 쉬는 거하고 없는 자가 한두 달 쉬는 건 다르거든요. 있는 사람은 뭐 한 달 쉬다가도 그냥 다시 편안하게 일을 하지만 없던 사람이 한 두 달 쉬었다 다시 일하려면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이후에 월요일이 딱 됐는데 미국장이 나스닥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다우도 돌파할 듯 해서 35,000원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이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따라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 차트예요. 제가 주봉 그려놨던 거잖아요. 근데 다 안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돌파를 살짝 했다가 제가 34,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돌파가 됐어요. 저도 벙 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많이 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시황을 해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 나스닥도 돌파가 돼야 돼요. 이것만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올라가다 지금 비석형 캔들이 주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되겠죠. 5주선과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하락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금방 말씀한 나스닥 얘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거 좀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거의 쌍봉 느낌 나지 않나요? 쌍봉?
이 나스닥 차트가 사실은 지난주에 아랫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요 몸통, 지난주 몸통을 메워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시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쌍봉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필반이 되게 중요하죠. 차트가 똑같습니다. 필반이. 똑같이 쌍봉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다우는 주봉상 추세선을 살짝 걸치는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스닥이 움직였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결국 나스닥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필반이 20주선을 살짝 깼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해서 이 저점, 이 봉우리를 만들었던 이 저점 있잖아요. 개고. 이 저점을 깨는지가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약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쌍봉이 확실해지는 상황이 되죠. 지금은 모양은 같지만 중간에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에 금통위가 있죠. 금리 인상론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금융연구원에서 금리 인상을 권고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게 금리 인상은 아마 우리가 미국보다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모습 보면 지난번에 그 IMF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가장 늦게 금리 인상을 하고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그 여타 국가가 이제 금리 인상하는 과정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아시겠지만 브라질이나 그 터키라든가 러시아는 금리 인상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선진국 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선진국, 그다음에 미국 이 순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B2나 영끌입니다. B2에서 영끌해갖고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신 분 입장에서는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는 있겠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미국보다는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약간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기관이 엄청나게 힘을 줘서 시장을 이끌었어요. 기관이. 사실은 그 기관들이 주식을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로 보면은 약 4일 정도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왜 끌어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4일 동안 상승 장대 양봉이 4개가 섰죠. 그 4일 동안 누가 샀냐면 여기 보시면은 4일 동안 딱 샀어요. 기관들이 샀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끌어올렸고 오늘 팔고 있죠. 기관들이 끌어올린 시장이에요. 그러면 왜 올렸을까? 그 이유를 좀 저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기관들이 끌어올렸고 거기에 선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같이 올랐거든요. 원래 상승할 때 기관의 현물 매수, 근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는데 오늘 바로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이유를 좀 찾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MSCI 뭐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런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지금 진입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기관이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3,250까지 갖다 놨어요. 제가 3,260이 넘어가면 66이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3,808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고지가 눈앞까지 왔다가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국내장의 그 차트를 좀 볼게요. 월봉을 보면 제가 아마 지난번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밑에서 추세선 연장 그어가지고 이게 선이 오면 여기가 지금 슈팅이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연장선 이게 지금 선이 잘못 그어졌거든요. 근데 선장선 이렇게 보시면 요 선이 다 맞았어요. 요게 다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월봉상으로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3,266이 돌파가 정말 돼서 안착이 되지 않는 한은 상방을 더 크게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의 모습은 다우와 그 다음에 나스닥을 따라가는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6%, 7%를 올렸어요. 이유 없이요.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오늘 일본 2%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이 어디까지 마무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